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어제 대통령의 날로 이제 미 증시는 휴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 그냥 편안하게 이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주 편안한 흐름으로 2600포인트 돌파해서 이제 안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동향 우리가 또 간단하게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사고 있다라고 말씀드려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 옵션 동향도 풋옵션 매도, 콜옵션 매수, 긍정적인 요소만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주식 안 사는데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선물을 사면 지수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 종목은 종목별 대응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연기금이 그래도 최근에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좀 특이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해외 쪽으로만 눈을 돌리던 연기금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워낙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신 차렸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 워낙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투매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나오면 L자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L자형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투매가 결국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회복되는 이런 과정, 역회대형 숄더 비슷한 모양 만들어 놓고 730 회복한 다음에 730은 지나가는 자리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1차 목표치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매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있죠. 780포인트 이 구간을 워낙 코스닥이 개별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이 정도 저항이면은 한 두세 번 정도 저항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다가 그냥 바로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 개별 성향이 강한 증시다. 그리고 코스닥은 강할 때 집중해서 강해져야지 그러게 아니면은 좀 어렵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상황은 간단해요. 미증시 휴장한 사이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종전 협상한다. 어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외무장관 회의하는데 이거에 마크롱 대통령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열이 잔뜩 받아가지고 지금 EU 정상들을 이제 긴급 소집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다. 유럽 EU를 팩싱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지금 사실은 유럽 대륙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화가 날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미국이 먼저 던졌죠. 미국은 항상 지금 트럼프 시대에는 큰 거를 가지고 협박을 해놓고 협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크라이나에다가 청구서를 툭 던졌는데 720조 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720조 원이면 거의 평생 영구적으로 식민지화하겠다라는 거의 그런 뜻과도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이제 광물협정 쪽을 어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토류를 절반을 가져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미리 대비를 해놓겠다라는 것인데, 젤렌스키가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기본적으로 이제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1순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이걸 다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큰 걸 던져놓고 나서 협상한다라고 했죠. 유럽도 패싱하고 먼저 이렇게 들어간 거는 본인이 먼저 치고 들어간 다음에 미국 영향력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예요. 트럼프가 이 부동산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 쪽으로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냥 국가도 부동산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편안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을 떨치고 미국 자체의 인프라 투자도 좋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가서 미국의 기술력을 가지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거리를 좀 많이 가져오겠다라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와서 지금 K칩스법 얘기 나오고 하면서 SK하이닉스 비롯해가지고 이런 종목들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하이닉스가 너무 안 움직였다. 그런데 20만 5천 원 위쪽에는 유지해주고 있죠. 이거 한번 폭발할 때 됐습니다.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SK하이닉스. 지수 때문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사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못 사니까 하이닉스를 더 많이 매수한 것도 있겠죠. 그리고 HBM의 핵심은 하이닉스다라는 거. 소캠도 핵심은 당연히 하이닉스가 되니까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유일로보틱스가 바로 그냥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는데 많습니다. 산자부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얼라이언스 발족 추진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볼 수 있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하잖아요. 메타에서도 AI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한다. 어제 말씀드렸죠. 원익홀딩스 이 촉각 센서 가진 로봇팔 같이 개발하기로 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엔비디아에서도 알레그로 핸드 이거 원하고 있고, 그리고 구글에서
국내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 이제 앱트로닉 쪽에 이제 원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는 업체인데 여기에 거의 5천억을 투자한다라고 하죠. 3억 5천만 달러니까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오픈 AI도 이제 뭐 나와가지고 피지컬 AI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젠수당이랑 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에 중단했던 로봇 개발, 로봇 연구 이 부분을 4년 만에 재개한다라는 거 뭐 알고 계실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덜 오른 종목으로 이제 원익홀딩스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고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알레그로 했는데 3,500원 위쪽에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요거 흔들기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더 튈 수 있는 구간이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안 움직였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출발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과했어요. 그동안 기업 자체의 두산그룹 지배구조나 이런 부분도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편하게 보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산 쪽 뭐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국내에 7개 주요 방산 기업 수주 잔고가 100조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더 계속 이제 확산을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또 약간은 뭐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토 국가들에다가 이게 원래 GDP의 2% 정도를 방위비로 내게 돼 있는데 5%까지 늘려라 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은 얼마 내고 있느냐? 미국은 방위비 2.9%입니다. 지들도 5%가 안 돼요. 우리나라 보고 안 낸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2.5%예요. 0.4% 차이밖에 안 납니다. 미국이랑.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0.4% 끌어올려야 되는데 사실 뭐 그건 부담이 참 되긴 하는데 어찌됐건 본인들도 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뭐 3.5%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까지 뻥튀기 하는 사기꾼이 바로 트럼프다. 협상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일삼지 평범하게 일삼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EU 쪽에서는 어쨌든 전쟁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 휴전도 안 됐고 그러니까 국방비를 증액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에로스페이스는 어저께도 이제 북유럽 국가 하나랑 이제 협의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각도가 안 좋아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조금 더 강해졌죠. 그럼 이거는 같이 묶어도 돼요. 이 정도까지로. 그런데 지금 이 각도는 절벽을 기어오르는 것 같죠. 이거 잘못하면 낭떠러지 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윗꼬리를 달거나 이제 횡보를 하거나 뭐 가격 조정을 받으면 더 좋고요. 한 50만 원 중반 정도까지 내려왔다 올라가면 더 좋긴 한데 보유하신 분들은 싫어하실 텐데 그러면은 이제 횡보라도 하면서 잠깐 쉬면은 좀 이제 과열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럼 횡보를 하면은 이 각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각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각도를 완만하게 한 요 정도까지로도 만들 정도로 이렇게 횡보를 하려면은 아마 적어도 한 달 전후는 횡보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도 됩니다. 그렇게 박스 컨그램에서 횡보하면서 좀 한 달 이상은 좀 쉬어주는 모양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LIG 넥슨 뭐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LIG 넥슨 이제 추세를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럼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윗꼬리 달긴 했는데 얘는 한 번 더 치고 가도 돼요. 30만 원에서 치고 갔다가 쉬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세를 만들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종목도 괜찮고 한국항공우주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했다라는 거. 현대로템이 최근에 좀 좋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얘도 각도를 좀 빠르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쉬고 한 번 더 올라가는데 얘도 만약에 한 번 더 치고 가면 쉬어야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풍산은 항상 꾸준하다 그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게 또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 LIG 넥슨, 뭐 풍산 이런 게 안정적인 거고 덜 오른 종목으로 친다라고 하면 웨이비스나 이런 종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 시스템에 이제 그 레이더스 시스템 이제 공급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상장한 다음에 과하게 밀렸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10,000원은 넘어와 있는 거 괜찮아요. 선을 딱 그어드리면 10,000원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고 기존에도 여기 11,500원 구간 이 구간을 계속 돌파를 못했는데 그럼 10,000원 위에 있겠다. 11,500원만 넘어가면 날아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일 단조가 작년 말에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마지막 둘이 수싸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막판 스퍼트로 막 공격을 했잖아요. 그때 포탄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수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출발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거래대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거래대금 터질 때 천천히 운봉해서 모아가다 터질 때 보셔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해보는데 이제 슬슬 한번 움직여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안 움직이네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이 건설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원전 얘기 나오고 있고 뭐 가자지구 쪽 뭐 재건 뭐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저쪽에 우크라이나 컨소시엄 얘기 나오고 있고 한데 좋습니다. 좋은데 그냥 제 생각엔 그래요. 최근에 이런 화학주도 한번 급등 나오고 했었는데 그냥 이 경기민감 섹터 순환매 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좀 좋다 보니까 지금 골드만삭스에도 중국 증시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죠. 중국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화학이나 건설 이런 쪽에도 한번 이제 순환매가 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환매 정도 차원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핑계는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대건설, GS건설 그리고 이제 DLENC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xAI, 일론 머스크의 이제 그 AI 기업이죠. xAI가 그록 3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AI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 정도 소식은 대충 들으셨을 텐데 제가 오늘 강의도 해드렸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이 올라왔죠. 이거는 그록 이슈도 맞물려 있고 솔트룩스랑 같이 이제 또 협업해가지고 뭐 생성형 AI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00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어요. 이 구간 거래대금 터졌는데 내일 갭으로 넘어가서 한번 날아가면은 딱 아름다운 모습 나올 수 있겠네요. 솔트룩스는 안 움직였으니까 이쪽을 또 이제 관심 가져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상승한 다음에 가격 조정 예쁘게 받았죠. 그러면은 35,000원 구간 넘어가면 솔트룩스도 한번 더 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부분 있죠. 전력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력시설 이제 노후화된 거 교체하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제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데 그러면은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 원래 대장이었는데 요즘 좀 쉬는 구간이고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이제 xAI랑 이제 배전반 공급 계약했죠. 그리고 빅테크 4사 중에 3사하고도 협의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두 개만 돼도 뭐 난리 나는 일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오늘은 xAI에서 그록을 공개해가지고 이게 그 엔비디아의 그 고성능 이제 AI 가속기죠. H100을 뭐 10만 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전력 얘네 또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LX 일렉트릭이 먼저 이렇게 멋지게 움직였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덜 움직인 게 아니라 안 움직인 종목으로 재룡전기가 지금 안 움직였는데 요거는 이제 천양봉 나온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존에 한번 이렇게 6만 원 쪽 붙어가고 거래대금 한번 실어준 적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돌파 시도했죠. 그리고 나서 쉬고 있는데 요 구간에서 45,000만 회복되면 한번 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랑 솔트룩스 이쪽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록 이슈도 아무래도 뭐 이스트 소프트나 이런 쪽도 좀 쉬고 있는데 이런 게 다시 한번 이제 순환매가 돌 수 있다. 그리고 네이버 쪽으로 이제 한번 이제 매기가 좀 쏠릴 수 있다. 이 종목도 한번 돌파한 다음에 22만 원 눌림목 예쁘게 받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얼굴을 오픈하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뭐 이런 날도 가끔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은 이렇게 인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반갑게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으면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하나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